1886년 3월 덴마크에서 한 여성이 태어났어요. 평범한 중소도시에서 자랐던 그녀가 미술에 흥미를 보이기 시작했거든요. 이후에 덴마크 왕립 미술 아카데미 코펜하겐으로 이사를 가요. 근데 이 사람이 덴마크 미술계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갖진 않았거든요. 그녀가 보그나 라비 파리지엔의 사파를 그려놓는 화가로 활동을 했어요, 처음에. 이후에 프랑스에서 이름을 널리 알리게 되고요. 덴마크 왕립 미술 아카데미를 다니던 시기에 이 사람이 한 남자를 만나게 됩니다. 이름이 아이너 베게너라는 사람이에요. 이 남자는 몸이 늘씬하고 흔히 말하는 이제 꽃미남스러운 외모를 가졌는데요. 그녀가 그 남자한테 한눈에 반하고 난 다음에 그에게 대시를 해요. 이렇게 그녀는 1904년 꿈에 그리던 남자랑 결혼 생활을 시작해요. 자, 결혼 생활은 매우 만족스러웠어요, 처음에. 남편이 이 아이너라는 사람이거든요. 이 아이너가 이 여자를 굉장히 끔찍하게도 아꼈고, 이 여자와 남편의 관계가 더할 나위 없이 좋았어요. 근데 어느 날, 이 여자가 자신이 그리던 사파 대상이 일정에 참석하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을 한 거예요. 그래서 모델이 없으니까 그녀가 굉장히 난감한 상황에 처해졌죠. 그래서 남편을 딱 봤더니 몸이 호리호리하고 얼굴도 이쁘장한 거예요. 그래서 남편한테 자신의 그림 속 모델의 옷을 입고 포즈를 취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해요. 그리고 이제 그녀를 사랑했던 남편이 이 부탁에 응하게 됩니다. 그래서 남편 아이나는 여자 옷을 입고서 사파의 대상이 돼요. 근데 뒤로도 그녀랑 그의 남편 관계가 꾸준하게 좋았어요. 근데 남편 아이나가 그 아내한테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서 여장을 처음에 했잖아요. 근데 여기에 특별한 감정을 느끼기 시작을 해요. 그 뒤로 이 여자가 남편을 여장시키고 외출을 하는 일을 재미삼아 하거든요. 이게 그 부부만의 독특한 놀이로 자리를 잡아요. 이 외부 사람들이 그녀의 남편이 여장을 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거에 대한 약간 희열을 느끼는 거죠. 그래서 이 재미를 느끼던 부부가 그 뒤로도 비슷한 장난이나 이런 재미를 놀이 삼아 했었어요. 이 여장 놀이를. 그런데 이 여자의 남편이었던 아이나가 자신이 입은 옷이 자신한테 닮았다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해요. 그 뒤로부터 남편이 아내 몰래 여장을 하면서 외출을 하는 날이 점점 많아집니다. 여장한 남편이 외출이 잦아지면서 이 여자가 남편을 시누이라고 소개를 하면서 다녀요. 같이 다녀야 되니까. 근데 남편의 외출이 횟수가 점점 많아지고 당연히 여장의 횟수도 많아지고, 근데 이 여자가 남편 아이나를 끔찍하게 사랑을 하긴 했는데 집으로 돌아왔을 때 보면은 남편이 여장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굉장히 놀라거든요. 그래서 이 여자가 이 놀이를 멈춰야겠다 이 생각을 해요. 근데 남편이 이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. 이 어느 정도까지는 재미를 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이게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. 그래서 남편이 그 다음부터는 이제 혼자 여장을 하고 외부로 나가서 다른 남자들을 만나고 때로는 교제를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기 시작하거든요. 이 일이 좀 깊어지고 나서 이제 그녀의 남편인 아이나가 여장을 하고 있는 자신한테 릴리라는 인격을 부여를 해요. 그래서 남편이 이름이 아이나였잖아요. 근데 스스로 릴리라고 이름을 짓고 두 자아를 가지게 됩니다. 근데 이 두 자아를 처음에는 왔다 갔다 하면서 사용을 하다가 남편이 점차 아이나의 인격을 버리고 릴리로서의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. 이 시간이 좀 흐르고 난 다음에 이 남편은 자기의 정체성이 릴리라는 확신을 가져요. 그래서 남편이 점점 여성으로 변해가는 과정을 지켜보는데요. 이제 아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사랑하던 남편이랑 함께 살고 있다라는 사실에 끝까지 같이 하고 싶어 해요. 결국에 이 부부는 남편이 이제 그전까지는 전례가 없었던 수술을 하는 것에 동의를 하는데요. 남편이 결국에는 세계 최초로 성전환 수술을 받게 돼요. 남성에서 여성으로 가는 수술을 옆에서 끝까지 도와주고 끝까지 사랑해주던 이 여자는 5번의 수술을 함께 하거든요. 그렇게 남편을 항상 응원을 해줘요. 근데 이 5번의 길고 긴 수술을 하고 나서 결국 남편이 완전한 여성이 되기는 해요. 근데 수술 중에 이 합병증을 얻어가지고 남편이 얼마를 더 살지 못하고 사망을 하거든요. 자, 그러고 1930년 여성이 되어버린 남편을 끝까지 사랑을 하긴 했지만 이 여자는 남편을 결국 잃고 말아요. 자, 덴마크 법원에서는 이 여자랑 그녀의 남편의 혼인관계를 무효로 처리를 하거든요. 이후에 1년이 흐르고 이 여자가 이탈리아의 공군 조종사를 만나서 결혼을 해요. 이 재혼 후에도
이 여자는 꾸준하게 그림을 그리긴 했어요. 근데 엄청난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5년 만에 새로 만났던 남편이랑 이혼을 또 다시 하거든요. 그리고 자신이 고향으로 돌아간 다음에 그녀는 크리스마스 카드와 그림 엽서에 그림을 그리면서 그거를 팔고 겨우 생계를 유지하다가 이제 고향의 작은 마을에서 조용히 사망을 해요. 이 여자한테는 아이도 없었고요. 친척도 없었고요. 친구도 없었어요. 그래서 이 자그마한 소식이 지역신문에 조그맣게 나서 추모기사로 게재가 된 적이 있었거든요. 자, 이거는 어떻게 보면 비극일 수도 있고, 또 어떻게 보면은 또 아닐 수도 있는데, 이 평범하고자 했던 한 여성의 비극이죠. 그냥 행복하게 살 수 있었던 한 여성이 이제 재미 삼아서 했던 일 때문에 벌어지게 되는 어떤 해프닝이라고 하면 그런데, 아무튼 그런 이제 삶인데, 이게 게르다 베게너라고 하는 실제 여성의 이야기예요. 이 이야기가 영화 데니시 거리의 소재로 쓰였거든요. 실화로. 이 여성이 되어가는 남편의 옆에서 끝까지 남편을 사랑하던 이 여자에 대한 이야기였는데요. 이 남편이 여성이 되어가는 과정에서도 불구하고 이 남편을 잃은 다음에도 십수년 동안 죽을 때까지 이 여자는 남편의 그림을 계속해서 그려요. 이 보통과 평범한 삶이 결국 쉬운 게 아니다. 뭐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. 예상치 못한 상황은 우리 삶을 비극과 희극을 번갈으면서 인도해요. 이 여자의 삶이 비극에 가깝기도 하죠. 인터넷을 찾아보면은 이 젊은 시절에 평범한 삶을 꿈꿨던 성공한 화가로서의 어떤 한 여성이 보여져요. 이 사진은 지금도 어딘가 있을 것 같이 평범한 외모거든요. 이 여자가 남들이 한 번도 겪지 못했던 삶을 살아갔던 거는 이미 지나간 과거가 돼버렸어요. 세상을 살다 보면은 해결책이 없는 문제를 직면할 때가 있어요. 남편과 행복한 삶을 꿈꿨던 보통의 여자의 삶을 살고 싶었던 사람이었겠죠. 이 사람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었을까요? 없었겠죠. 그런 방법은 존재하지 않아요. 이런 문제는 근데 이 영화 속에나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영화 속에나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나 있어요. 성소수자에 대한 이야기로 초점을 맞춰져 있던 영화였는데요. 그 사실상 당사자뿐만 아니라 이 괴로운 시간을 함께 보내고 있던 주변인들이 있다는 거잖아요. 이제 끝을 알면서 함께 해야 됐던 그 여자의 인생을 보면 참 많은 생각이 들긴 하는데, 삶에서 우리는 항상 정답을 찾으려고 그래요. 근데 이 정답이 없는 문제들도 있다.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떠한 문제든 해결책이 있을 거라는 착각을 하고 살지만 반드시 해결책이 있다라는 보장도 없다. 그래서 어떤 상황을 맞더라도 우리가 그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것은 희극이 되기도 하고 비극이 되기도 한다. 이 보통과 평범이 얼마나 어려운지, 그리고 보통과 평범을 목표로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비극이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우리는 충분히 인생의 희극을 찾을 수가 있다. 이렇게 볼 수 있겠죠. 아무튼 오늘 영상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